저렴하면서 예쁘고 성능 좋은 모니터. 생각보다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저렴하면 보통 못생겼고 성능이 좋으면 비쌉니다. 그렇죠? 저는 그 중간을 잡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모니터를 찾는다면 어쩌면 이 녀석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픽시오 커브드 네오. 지난 12월 국내에 상륙한 픽시오의 새로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21대 9비율 34형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죠. 1000R 곡률의 커브드, 180Hz의 고주사율을 대응하는 패스트 VA 패널 적용, 경량 노트북 연결, 제품 충전을 위한 PD 65W USB-C 포트, 그리고 내장 스피커, 이 정도가 제품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57만 9천 원, 참고로 일본 출시 가격은 66,980엔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플함. 그만큼 기본에 충실했다. 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깔끔한 외관을 지녔다는 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죠. 패키지부터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렇게 새빨간 패키지는 저도 처음입니다. 먼저 픽시오는 미국 브랜드고요. 깔끔한 제품 디자인과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죠. 보통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던 모니터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가성비가 좋거나 예쁘거나. 픽시오 경우에는 둘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예쁜 제품들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다루는 제품은 철저하게 게이밍 모니터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성은 여느 모니터들과 다름없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스탠드 받침대, 플라스틱, 스탠드 넥 똑같죠? 본체 표면 도장 처리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비록 RGB LED 하나 달려있지 않지만 결코 저렴한 느낌은 주지 않아요. 모니터 어댑터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품은 흰색으로 통일해줬고요. 센스죠. 인터페이스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DP 1.4 하나, HDMI 2.0 2개, 2.0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PD 65W USB-C 포트 하나, 3.5mm 이어폰 포트가 준비됐어요. 내장 스피커는 3W 유닛 2개가 들어갔습니다. 스테레오 구성이죠. 소리는 후면 하단부에서 흘러나오고요. 제법 경쾌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보통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게 2W, 3W죠. 거의 비슷한 체급의 유닛이 들어갔고 이거 별도로 뭐 이퀄라이저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장 스피커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모니터에서 내장 스피커가 꼭 필요해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품 제어는 우측 하단에 붙은 조그 버튼 저거 하나로 다 제어합니다. 이외 특이점은 없어요. 저 밑에 붙어있는 전원 LED 그게 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정석적이에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커브드 네오는 상당히 도전적인 스펙을 지닌 게이밍 모니터예요. 1000R 곡률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34형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죠. 이거는 좀 전략적인 설계라고 봐야 됩니다. 제조 단가는 좀 올라가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거든요. 난 동의할 수 없다. 왜 장점이 많냐? 나는 커브드 별로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가 어떤 패널이 들어갔다고 했죠? VA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패스트 VA 패널. 패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VA는 IPS 패널 대비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명암비를 특징으로 합니다. 보통 IPS가 1000대1, 고급 모델이 2000대1, 반면 VA 패널은 평균적으로 기본 명암비가 3000대1입니다. 딱히 별다른 세팅을 하지 않아도 그게 디폴트예요. 해당 제품 명암비를 제가 직접 측정했을 때 3100대1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명암비가 높다. 안부 표현에 더 유리해요. 안부 표현이 좋다는 것은 쉽게 말해 어둠 속에 가려진 사물의 형태를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IPS 대비 VA 패널들이 갖는 최대 강점이라고 봐야죠. 반대로 약점이 되기도 하죠. 그만큼 블랙 레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좁은 시야각을 갖고 있죠. 일정 각도 이상에서 컬러 왜곡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VA 패널이 적용된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들은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률을 더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약점을 물리적으로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률이 불필요한 기교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VA 앞에 패스트가 붙었죠. 응답 속도를 더 끌어올린 패널입니다. 역시 기존 VA의 약점을 보완한 그런 제품인데 그래서 이제 제조사들이 주장하는 1MS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 한계는 있어요. 빠른 응답 속도를 얻기 위해 튜닝되면서 일정 수준 안부 잔상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픽시오는 자신들이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이런 공유를 주고 이런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좀 이 예산으로, 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저는 뽑아낸 제품이 이 커브드 네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 스펙을 보면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가격 대비 되게 준수한 편이거든요. 저도 스펙 읽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대한 짧게 요약할게요. 일단 논글레어 패널이고요. 해상도가 3440에 1440, 34형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동일한 해상도를 지녔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80 이상의 고사양 GPU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소화 가능한 해상도예요. 물론 고급 GPU를 쓴다면 당연히 더 좋은데 우리 지갑엔 안 좋죠. 고로 부담 없이 접근하기 좋은 크기와 해상도를 지녔습니다. PPI는 110, 가격 대비 적정 혹은 준수한 수준입니다. RGB 스트라이프, 서버 픽셀은 6개. 가독성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작은 글씨들도 비교적 깔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0Hz의 주사율, 이게 긴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부드러운 게임 하면 언제 봐도 짜릿하죠? 개인적으로 180Hz 이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목을 맬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180Hz가 딱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댑티브 싱크, 엔비디아 G싱크 호환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찢김, 테어링 현상을 잡아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1ms, 그러니까 빠른 응답 속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D는 아무리 응답 속도가 빨라도 잔상이 육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LCD 모니터라고 이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막 잔상 없는 깨끗한 화면을 보기란 쉽지가 않죠, 사실. LCD 모니터에서는. 응답 속도 경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보통, 빠르게, 가장 빠르게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어떤 모니터든 그래요. 그 다음 중요한 밝기, 티피컬 400니트입니다. 제가 직접 측정했을 때 정 가운데 기준으로 HDR 피크 밝기는 422니트, SDR 기준으로 약 380니트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을 따져도 360, 370니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밝기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느끼기 어려웠어요. 이 레벨에서 이런 밝기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 안 됐죠, 사실. 컬러 커버리지는 sRGB 115.59%, DCI-P3 95.26%입니다. 이게 공식 스펙이에요. 상당히 준수하죠? 그러니까 이대로면 사실 게임뿐만 아니라 작업용으로 써도 크게 무리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레벨에서. 다만 제가 직접 측정했을 때는 조금 결과값이 다르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측정한 값들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측정기 설정, 측정 환경, 그리고 측정의 대상, 제품 설정, 이거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세요. 100% 정확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SDR 화면 모드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모드였어요. 색온도는 사용자 설정으로 했을 때였고요. 컬러 커버리지는 sRGB 99.4%, DCI-P3 81.7%를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델타 E 평균 오차는 0.6밖에 되지 않았고요. 최대 오차는 0.52. 색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HDR은 SDR과는 달리 세부 설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sRGB 99.7%, DCI-P3 84%, SDR 대비 조금 더 넓은 컬러 커버리지와 더 높은 색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실상 해당 모니터의 최대 고점인 거죠. SDR에서 화면 모드를 영화로 설정한 이유는 표준, RPG, FPS, DCI-P3 등등 이 여러 모드들 중에서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영화 모드가 제일 색 포화도가 높아 보였어요. 가장 좀 발색이 좋았기 때문에 왜 다른 모드보다 영화 모드가 좋은 거지? 좀 나는 의아함은 들었죠. 이게 보기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여담인데요. 이런 커브드 LCD 모니터들은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빛샘이 더 부각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 고가의 하이엔드 LCD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 높은 피크 밝기, 모션 블러 없는 빠른 응답 속도, 대차게 넓은 컬러 커버리지, 빛샘 하나 없는 깔끔한 모니터를 나는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OLED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40-50만 원대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사양 대비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들이 더 비싸요. 커브드 네오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확실히 가격 대비 상당히 준수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게임 플레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일단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잖아요. 제가 아주 애정하는 비율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고집하는 이유는 짧게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개방감. 이게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천장, 그러니까 루프가 있냐 없냐, 파노라마 썬루프를 달았냐 안 달았냐, 이 정도 차이예요. 게임을 잘하기 위해 쓰는 장치라기보다는 16:9가 절대 줄 수 없는 넓은 시야,
화면 확장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 분들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가 위아래로 좁아서 뭐 별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34형이잖아요. 양 옆을 자르면 27형입니다. 수직적으로 이게 짧아진 게 아니라 가로로 길어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게임들을 더 넓은 시야각을 가진 상태로 즐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환사 협곡을 더 넓게, 피 터지는 전장을 더 넓게, 이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제가 콘솔 게임을 잘 즐기지 않게 된 것도 사실 이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브드 네오는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감, 적정 수준의 픽셀 밀도와 높은 주사율로 보다 선명하고 부드러운 게임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게임 플레이에도 부담이 없죠. 천알 곡률은 겉보기보다 거슬리지 않아요. 가운데 앉아서 봤을 때 이 커브드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만큼 뭐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안부 표현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 속에 숨어있는 몬스터나 적을 더 쉽게 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 어쩌면은 좀 치트키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게임을 즐길 때. 만약에 나는 콘솔 게임을 주로 할 거다. 그렇다면 사실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는 이렇게 쉽게 추천하기는 어렵죠. 아무리 16대 9로 맞춰놓고 즐길 수 있다고 해도. 일단 이 친구는 4K가 아니잖아요. 콘솔은 업스케일링이든 뭐 네이티브든 4K 해상도를 대응하고 120Hz의 주사를 지원하는데, 이 친구는 HDMI 2.0이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그런 콘솔 위주의 게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저는 16대 9 비율에 HDMI 2.1이 달린 4K 모니터를 추천합니다. 게이밍 모니터라면 다 갖고 있는 뭐 크로스헤어, RPG, FPS, RCG, 그러니까 레이싱 게임 등등의 뭐 화면 프로필 모드들, 그리고 색 온도 설정, 그리고 두 가지 소스의 화면을 나누어 띄울 수 있는 뭐 PVP, PIP 기능 등이 있습니다. 사실 PVP, PIP 기능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니터에 다 들어있던 좀 부가 기능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소스를 다 띄우는 거야. 콘솔 게임을 하면서 뭐 PC로 공략을 찾아본다든지, 뭐 PC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영상들을 보면서 노트북으로 뭐 업무를 본다든지, 이렇게 기본만 딱 갖춰놓은 제품이 이 커브드 네오인 겁니다. 가격 대비 깔끔한 제품 디자인, 게이밍에 있어서 뭐 충분한 디스플레이 성능, 픽시오 커브드 네오였습니다. 비록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몇 없지만 그만큼 기본에 충실한 원초적인 울트라 와이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천알 곡률, 높은 정확도의 컬러 표현, 적정 수준의 컬러 커버리지, 최대 3000대 1의 명암비는 명확한 장점입니다. 평소 IPS 대비 VA 디스플레이를 더 애정해 왔고 저렴하면서 제 성능을 다하는 그런 제품을 찾는다면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른 픽시오 제품들도 봤었어요. 픽시오 USA, 픽시오 재팬 이 공식 홈페이지들을 다 뒤져봤죠. 되게 이쁘더라고요. 뭐 한국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되게 감각적으로 만들었어. 그 제품들도 다 그런 제품들이야. 이 고사양에 확실히 초점을 두기보다는 적정 수준 사양, 예쁜 디자인에 낮은 가격대에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데스크 테리어족들을 겨냥하고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할인 프로모션. 뭐 디몽크 프로모션은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픽시오 커브드 네오는 네이버 스토어 기준 8월까지 기본 20% 할인, 회원가입 및 알림 받기 시 추가 5% 할인, 그래서 최종 439,8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하이엔드 모니터들이 좋은 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쉽게 다가가지 못할 뿐이죠. 너무 가격대가 높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뭐 살 때 막 바들바들 떨면서 사. 그런 점에서 픽시오는 내 지갑 사정이 허락되지 않을 때, 책상의 룩을 망치지 않으면서 실속을 챙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아주 영리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브랜드라고 봅니다. 커브드 네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실 때 픽시오 공식 홈페이지, 뭐 한국 홈페이지나 그 USA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한번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좀 놀랐어. 그 순백의 OLED 모델이 지금으로 치면 사실 그게 이제 구형 OLED 패널일 거예요. 당연하게도 뭐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진짜 그거 외형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어.